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즘 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이직사유, 즉 퇴사 사유의 진위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사 사유가 꼭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유들로 수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보험 기간은 실제 근로해서 보수가 지급된 날뿐만 아니라 유급 주휴일,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공휴일 등을 포함해서 이 유급에 해당하는 날을 합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유급에 해당하는 날만 포함이니 무급 휴일이나 휴무일,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되는 날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 기간 180일은 퇴사 직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 기간도 모두 합산해서 그 일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퇴사 사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데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사업장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2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유들이 모두 회사가 법을 위반해야 발생하는 사유들이라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유들은 아니지만 연장근로 한도 초과라던가 근로조건 저하라던가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근무 중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사자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사업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해당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업급여 가능 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결혼 예정인 배우자가 타지에 살고 있어 결혼함으로써 타지에 있는 배우자의 거주지로 감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같이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이전을 한다거나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퇴사자가 해당 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음을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실제로도 휴직 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까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 휴가 또는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도 본인이 아니면 육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한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해고, 권고사직,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는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취지가 더 근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퇴사함으로써 이 구직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을 더 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은 실업급여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해고라도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기책 사유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이 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기책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요.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 박스의 8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8가지 사유는 참고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도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다양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활용해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